네, 이제 미국 증시도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들 많이 합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부터 열어봅니다. 미국 증시 주간 플러스는 마감되었는데 급락, 반등, 재하락, 강세, 변동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역대급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도 벌써 시작부터 혼란스러워서 쉽지만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볼까요? 네, 그 변동성 자체가 수십 년 만에 신기록을 쏟아낼 정도로 3대 지수 모두 예외 없이 움직였는데요. 결국은 미국 주시장이 여러분들이 믿기지는 못하겠지만 3대 지수가 모두 주간 단위는 플러스로 일단 마감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합의 도달에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런 기대감을 발표한 것이 보도한 것이 주시장이 좀 호재 인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주간 단위를 보면은요, 5%, 5.7%, 7.3%, 3대 지수 각각 올라갔고요. 다만 연초 대비는 여전히 다우지수는 5%가 떨어져 있고 S&P는 8%, 그리고 나스닥은 13%가 아직 떨어져 있고 고점 대비 보면 거의 20% 넘나들게 주가는 하락해 있고 S&P 500은 아직까지 약세장에 진입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우지수의 S&P 500과 S&P 500의 주간 상승률을 보면 2023년 11월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결국은 최대 반등폭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최대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 흐름만 보더라도 최근 7일 동안 얼마나 크게 움직였냐는 걸 보실 텐데요. 결국 주가는 지난 주간엔 플러스 났지만 7일 동안에 이틀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문제는 수요일 날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플러스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네. 한편 섹터별로 한번 참고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섹터별로 보면 테크 주식이 상당히 주간 단위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연간으로 보면 연체 대비 여전히 15%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워낙 금리가 급등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부동산 리츠 섹터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주식이 상당히 지난주에 재미없었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4월 2일 날 상호간세 발표 이후에 3대 지수의 추이만 보면 여전히 한때는 15%까지 떨어졌던 건데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일과 금요일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 4월 2일 상호간세가 발표된 이후에는 한 5% 정도 하락한 추세가 지금 3대 지수 모두 5% 플러스만 했습니다. 그 정도가 하락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빅테크도 모두 일제히 좀 반등했습니다. 반면에 매그7 주식에서 지난주에는 테슬라라든가 메타 플랫폼 정도가 잠깐 상대적으로 재미없었고요. 애플이 4% 올라오는 등 대부분의 맥7 주식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보는 건 맥스 ETF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고점 내에서는 많이 좀 부족하지만 지난주에 나름 큰 폭으로 반등했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여러 차례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채권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국제 위기다 이런 얘기 또 주위에서 엄청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10년물 금리가 4.5%까지 급등했습니다. 누차 저희 방송 때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거가 여러분들 장기 채권, 그러니까 20년 이상짜리 TLT, 저는 한 번도 방송에서 이거 얘기하면 사라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TLT 그리고 이거의 3배짜리 TMF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 4일 동안 하락폭이 사상 최대 하락폭이 나올 정도로 TLT와 TMF가 완전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3배짜리 이거 진짜 여러분들 함부로 매매하시다가는 큰 코 닥치는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금값은 사상 최고가 랠리를 지난 주말까지 계속 이어가면서요. 금값은 이론 수당 가격이 3,255달러까지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 보면 50만 원 훌쩍 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사는 방법이 가장 저렴한 거는 GLDM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5달러 수준에 완전히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GDX는 금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훨씬 큽니다. 최근 5년 동안에 보면 금 가격을 쫓아가지 못했지만 최근 1년 반, 특히 최근 1년 동안은 금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금을 추정하실 분들은 GLDM이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하실 분들은 금 통장을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시세를 쫓아갈 수 있다. 물론 세금 다 다르지만 그런 걸 각자 잘 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힘드셨죠. 뉴욕 증시가 역사적인 롤러코스터의 주간 장세를 나타냈는데 그래도 주말 마지막 날은 다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도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뉴스 때문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첫 번째입니다. 예, 반도체 등 이 관세 유예 혼선입니다. 주말 사이에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품목 관세는 못 피할 것 같다고 해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의 혼선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안 하고 따로따로 자꾸 발표를 하고 이 혼선을 자꾸 야기시키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말을 많이 여러저런 소리 하니까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한때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125%였는데 그 다음날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145%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워낙 여러 가지 지금 관세가 붙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20%를 더 얹은 것은 펜타닐 관세라고 해갖고 좀 생각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관세인데 하여튼 그런 것 같이 붙이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죠. 소위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메모리칩 등 한 20개 품목은 일단은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영원히 제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외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정규장에 시작되기 전에 선물 시장부터 열리면서 아마 플러스가 상당히 커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월가라든가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이 한결같지는 않아서 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이제 중국에 이렇게 부과하면 결국 인공지능 경쟁에서 미국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애플이 지금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면 그게 대당 3,000달러,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 뉴스도 저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 300톤인가요? 300톤의 규모의 아이폰을 지금 중국에서 직접 6대의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갖고 와서 150만 대의 아이폰을 긴급히 공수했다는 얘기도 했고, 네. 애플 스토어에 사람들이 아이폰 사기 위해서 줄 섰다. 이런 얘기까지 보여주면서 정말 쏜웃음을 지었는데요. 이 어떤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 자체가 그걸 과연 제한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라는 것들이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들은 지금 미국 경제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끼치니까 좀 빼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던 대표적인 인물인 웨드 부시의 댄 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치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또 반도체 기술주의 랠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코멘트를 얘기했고 많은 곳이 이런 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또 상무 장관은 그렇다고 해서 뭐 빠지는 건 아니고 반도체 쪽에서의 관세가 한 달 정도에서 2달 정도 나올 텐데 그때 내면 또 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종잡을 수 없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선 수준에서는 145%는 지금 물고 나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이런 20개 제품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그쪽에는 상당히 호재인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총 20개 제품이 해당되는 게 있겠고요. 미국에서 중국에서부터 수입되는 전체 품목의 한 23% 정도가 해당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모양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월가의 시각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뭐 끝까지 이런 것이 될지 오늘 밤에 또 다른 소리 할지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동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총 20개 품목에 해당되는데 일단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애플이라든가 델 컴퓨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일부 제품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호재 인식하는 거라고 예비하고 있겠고요. 미국에서조차도 삼성전자도 당연히 일단 베트남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발표하지 말고 좀 정리를 하고 발표를 해라라는 볼멘 소리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인데 이번 주에 반도체, 스마트폰, 이 컴퓨터에 대한 관세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좀 변동성에 많은 지금 아이비들이 있다는 경고를 내비치고 있는데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겠죠. 네, 지난주부터 해서 결국은 아이비들을 해갔고요. 실적 시즌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날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미국 시간의 금요일날 보면은요 대표적인 곳 두 군데가 실적 발표했고 한결같이 이번에 실적은 긍정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2분기의 실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적 전망을 철회했거나 실적 전망을 아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상당히 안개가 자욱한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먼저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러면서 경기 둔화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결국은 상호관세 90일 이런 것도 유예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의 장기화가 되고 있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등 경제의 메가 트렌드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엄습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계속해서 부정적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었는데 실적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 실적 전망 자체가 S&P 500 기업의 모든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S&P 500이 당초 이익 전망이 14%까지 올해 출발했었는데요. 지난주에 5%, 지난주에 0%로 줄어들었는데 이번 주에 발표를 될 걸 종합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5%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계속하고 있겠고요. 불확실성이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1분기 소비는 상당히 나름 견조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리라도 물건을 많이 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다시피 휴지를 사기 위해서 그냥 트럭에 막 싸두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는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최근에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2분기에는 소비가 급감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전히 경고의 목소리도 많다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무역 전쟁에서 보기 드문 미국 증시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바로 UBS에서 나왔는데요. 미국 주식의 등급을 중립에서 매력적으로 상향했습니다. 관세 유예가 무역 협상 기반을 마련했다고요. 네, 소수 의견이라는 걸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나라든가 S&P 목표 주가나 투자액이 상당히 하향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 의견이 많이 와 있는 와중에 UBS는 그나마 먼저 2차례 정도 목표 주가를 내렸던 것이고 투자 의견도 내렸었는데요. 현재 시장 약세의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 워낙 기초적인 체력보다는 괜찮다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보면 투자 의견을 지금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한 월가의 첫 번째 지금 IB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투자 포지션을 긍정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이익 전망을 0%로 낮췄습니다.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 이익 성장, 즉 올해 이익 전망이 하나도 플러스가 하나 더 없을 정도의 의견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